자, 89쪽에 용도지역에 있어서 용도지역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크게 1번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표 밑에 보면 2번 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가시면은 3번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크게 용도지역은 종류가 4가지로 구분됩니다. 4가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에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종류 6가지 중에 1번은 있죠. 용도지역 지정 변경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서 발표됨으로써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크게 도시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할 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할 건지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줍니다. 그럼 이 넷 중에 어떻게 하나 정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자, 국가자치가 제일 먼저 방향제시계획부터 발표한다 그랬죠. 이 계획에서 개발하라라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 지정되는 것이 개발 중심으로 방향이 됐을 때 지정되는 것이 도시지역이에요. 자,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완충지로서 방향이 제시됐을 때 지정하는 것이 뭐다? 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 중심으로 지정이 됐을 때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제시계획에서 이 토지에 개발하자 하면 뭐 지정한다? 도시지역이 지정돼요. 그럼 우리나라 전국토에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몇 프로쯤 될까요? 전국토에. 여기 보세요. 이런 데 다 도시지역이잖아. 이게 개발됐지. 전국토에 15%가 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나라 전국토에 가장 많습니다. 48%가 지정되어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2%. 그럼 이 두가 합치면 60%죠. 60%는 뭐 하는 도시예요? 보존하는 개발하지 않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세요. 저한테 와가 선생님 내가 땅을 하나 샀는데 감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서류 들고 와요. 보면 여기요. 잘 샀다. 끝.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뭘 감정할 게 있어요? 이거로 지정되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잘 샀다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에 묻고 살아라. 마음 깊숙한 곳에 묻고 없다 생각하고 살아라. 자손 대대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럼 왜 이거 샀어요? 속아 산 거야. 속아서. 누가 옆에 머시기가 야 이거 좋다 사라. 사라 돈 된다. 그래가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다 알았어요. 그 머시한테 연락하면 전화 받습니까? 생까불이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묻고 살든지 지하 같은 똑같은 바보 찾아야 되는 거야. 바보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야. 자, 관리지역은 완충지로 도시지역으로 쓸 수도 있고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뭐다라고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진 곳이에요. 이게 전국토의 25% 정도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89쪽에 도시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했죠. 자, 인구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이 됐다. 그럼 인구 산업, 사람에게는 건물이 필요하죠. 자, 산업이 들어오면 각종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개발해줘야 된다 이 뜻이.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제일 개발이 앞에 와 있죠. 그래 이 개발 중심지다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관리 지역에 보세요.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럼 도시 지역에 준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농림업진흥과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준할 수도 있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할 수도 있는 아직 특별히 어떤 곳이다 정하지 않은 완충단 지역. 그 완충지를 왜 두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돼요. 국가의 자손 대대로 자 식량 생산이나 자연환경 보존시켜 줘야 되죠. 딱 지정해 버립니다. 개발 안 한다.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국가 지자체가 개발이 필요하면 어디 쓴다? 예, 완충지를 쓰게 됩니다. 완충지에 필요한 부분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계획을 통해서 자 완충지를 개발 용지로 방향 제시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국가 자체가 할 때 주로 완충지를 씁니다. 이게 가서 땅을 사두는 것이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리하죠. 그럼 관리지역에 가서 어떤 땅을 사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야. 자, 관리지역에 땅을 사는 것도 함부로 잘못 사면은 이 관리지역이 나중에 돌변해 가지고 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농림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죠. 그러면 또 가슴 속에 파묻고 살아야 된다. 막 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좋아하시겠죠. 그럼 어떤 걸 사야 일로 갈 건지는 참 여러분이 처음 토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관리지역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우게 돼요. 일단은 크게 이 네 덩어리 중에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국가 자체가 여기 있는 계획 있죠?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토지의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를 정해줍니다. 그럼 농림지역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자, 그게 91쪽에 보시면은 자 양갈로 3번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라 밑줄 칩니다.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줄치고 이런 지역에 중심으로 지정해서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자 결국은 간단하게 농지나 산지에 지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농지 산지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농지를 둘로 나눕니다. 농업 진흥 지역 안의 농지와 밖의 농지. 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제도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면 농업진흥지역은 국가 식량 생산에 아주 중요한 농지에 다 지정하는 것이 뭐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중 3중으로 이런 농지나 산지를 개발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예.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여기는 뭐만 해야 됩니다. 농사만 지어야 돼요. 다른 거 할 수 있다?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라는 것은 저 호남 평야나 나주 평야나 넓은 들판에 있는 평야들을 짓죠. 농지에 이기 지정돼 버립니다. 여기는 영으로 개발 못해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보존시키겠다 이 뜻이. 자, 이 농지에 농업진흥지 안에 되는 농지는 자동 무슨 지역이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수강생이 한 사람이 또 땅을 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선생님, 내가 농지를 하나 샀는데 감정 좀 해주세요. 그래, 서류 떼었나? 서류 떼우면 보면 또 이게 지정돼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것도 보고도 지는 뭔지 몰라. 사기 전에 좀 물어보지. 사지 말라고. 이것도 지금 네 직업 바꿔야 되겠다. 왜요? 이거는 직업 안 바꾸면 이 농기 니 못 지킨다. 농업 바꿔라. 중개업 하지 마라. 여기에 지정된 농지 안에는 가서 뭐만 해야 됩니까? 농사지. 농사 안 지면 국가가 빼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산지관리법은 공산주의법이에요. 개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 1억 주고 샀는데 어쩌노? 이거 뭐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취급 바꿔야지. 농업인 돼야지. 꽃갱이 메고 이제 땅 파러 댕겨. 안 바꾸면 빼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농지는 여러분이 사서는 안 됩니다. 농사질 사람 아니고는 이건 손대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나중에 농지법 배우면 어떤 농지를 사야 된다 안 되나 다 배워요. 배우는데 이거 안에 지정되면은 농림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자, 산지도 우리나라는 둘로 나눠요.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어떤 산지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전해야 할 산지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보전해야 할 산지가 자, 태백산이나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큰 산들 있죠. 자, 당연히 그런 산은 보전산지로 찍습니다. 그리고 산의 산림 상태가 좋죠. 얘도 보전산지로 찍습니다. 그 울산 강릉시 안에 저 호계 쪽에 정자 쪽 넘어가는 산림 상태 좋은 산지 있죠. 저런 건 지정한다 안 한다? 그것도 지정해요. 산지로서 산림 상태가 좋으면 무조건 다 이정돼 봅니다. 그럼 이는 보전산지, 말 그대로 국가 자체가 보전한 산지이기 때문에 이 산이 내 끼다. 그래서 산을 사요. 바보처럼. 뭐만 사느냐? 명의만 삽니다. 법적으로. 그럼 그 산에 가서 내가 사는 산 있죠? 이쁜 수석이 있더라. 나무가 이쁜 거 있더라. 뽑아서 우리 집에 가서 심어도 될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억 주고 산을 하나 샀는데 뭐 산 거예요? 명의만 산 거예요. 산 자체는 소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주하면 산지 소유자가 자기죠. 산에 돌 하나 나무 하나 손 못 댑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말라 사요. 그렇죠. 바보기 때문에 산 거야. 그래서 자, 산을 살려면 어떤 거 사야 된다? 예, 보전산지 아닌 걸 준보전산지라 합니다. 이런 산을 사야지 투자 가치가 있죠. 예, 이런 산도 사는 때는 잘 사야 돼요. 나무 있는 거 샀다가는 절대 안 납니다. 딱 누가 샀죠 이거? 사면 산림청에 연락합니다. 네 산에 나무 좀 심자. 바로 연락옵니다. 안 된다. 못 심는다 이러면 가보니까 이미 심어놨더라. 그러면 왜 심나 따지죠. 니는 아직 모르나. 산림관리 경영은 누가 한다? 국가가 해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산림 경영 못해요. 하려면 사업자가 돼야 돼요. 산림 경영 사업을 면허받아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산에 심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죠. 숲을 이어졌습니다. 뭐라 하냐 또 연락가 보전산지 지정 좀 하면 안 되겠나. 안 된다 하죠. 지정해봐요. 그럼 내 산이다 넘산이다 국가산이다 그렇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이나 농업지정지로 지정된 곳은 어떤 지역이 된다? 농림지역이 돼요. 그게 전국대 절반이나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시면은 자연환경 수자원이라고 해놨죠. 수자는 물에 관한 자원입니다.
농업용수나 자 공업용수나 음용수 이런 수자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강이죠. 강. 대한민국 강은 다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강, 그 다음에 생태계, 상수원. 상수원이라는 것은 우리 음용수에 그 노는 곳이죠. 강상류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바다에 생산되는 각종 어표류를 말하죠.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바다에도 지정하는 것이 뭐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이나 또 바다나 자 이런 곳에다가 자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존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지정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게 문화재를 위해서도 상수원, 뭐 수자원 이런데 다 이 목적으로 지정해버립니다. 이 지정되면은 아예 개발이 안 돼요. 그럼 농림지역의 땅값이 비쌀까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땅값이 비쌀까요? 농림지역이 비쌉니다. 왜 농림지역이 비싸냐면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할 수 있잖아. 임업이나 농사, 산림개발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인정이 되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값이 없어요. 이게 가보면 이제 100원짜리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4가지 중에 하나가 딱 지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도시적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도시적으로 지정됐다면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게 자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게 지정되면 그러면 이제 주거지로 조성이 되겠죠. 또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지역이라고 몽땅 다 개발하면 안 되죠. 도시지역의 개발지역 내에 쾌적한 환경이나 녹지 공간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됩니다. 이 넷 중에 하나가 또 지정돼요. 자 그럼 도시지역으로 지정했으면 넷 중에 하나 정해줘야 되죠.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넷 중에 하나가 지정됩니다. 자 그럼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거지역에도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으로 나누고, 준주거지역 해서 주거지역도 6가지로 세분대 지정됩니다. 상업지역은 자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으로 해서 4가지 중에 하나 또 지정되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중에 3가지로 나눠집니다. 녹지지역은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지정했죠.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두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 하나 딱 지정돼요. 그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넷 중에 하나 또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여기에 넷 중에 하나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국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은 관리계획을 몇 번 만들어야 돼요? 3번 만들어라 뜻이에요. 관리지역은 또 여기에도 또 둘로 나눠지, 3개 나눠지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집니다. 그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도 2번 만들어야 돼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한 번만 만들어서 지정하면 되죠. 이렇게 지정해라 뜻이죠. 그래서 그냥 한 관리계획 하나 만들어서 바로 이거 다 지정 못하는 게 못합니다. 순차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시험에 묻느냐?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 이래 물어요. 자, 용도 지역 중에 도시 농림 지역의 경우에는 농림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한 마디씩 하죠. 도시나 관리적일 때는 순차적으로 필요하죠.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물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27회인가 28회인가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수강생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용도지역은 자 그냥 한 번만에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지정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시나 관리지역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지정해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묻는다. 이건 외워가 되는 일이 아니죠.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도시적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자 190쪽에 보면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라다가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나눠줍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그게 밑줄 치시고 단독주택 중심의 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에 줄 치시고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밑에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있고 이 전용 주거지역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서울의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 사는 자 고급 단독주택 모인 동네 있죠. 그게 일종 전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단독주택은 우리가 사는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리어리한 단독주택. 서울에 뭐 대기업의 회장들이 사는 단독주택은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보통 평이 200~300평쯤 됩니다. 평당 가격이 5천에서 1억. 땅값이. 보통 그런 단독주택은 수백억 합니다. 수백억. 자 웬만한 것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서울의 단독주택 시내에 한 100평짜리 같은 경우에 한 5~60억 한다 그러죠. 일반 단독주택도 5~60억이에요. 왜? 서울은 땅값 비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1종 전용은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거기에 줄치시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때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공동주택 우리가 사는 아파트냐? 아닙니다. 고급 빌라 있죠. 서울의 연예인들 사는 거 있죠. 그런 빌라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2종 전용입니다. 그래서 고급 빌라들이 모이는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국가지하체 특히 울산광역시를 봅시다. 울산광역시에서 방향제시를 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지금 여기 신정동의 어떤 지역에는 주거지역으로 정해서 자 주택이 들어가도록 하죠. 해놔놓고 어떤 주택을 넣을 거냐 고민하는 거예요. 계획을 만들 때.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넣자 아니면 좀 고급화되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자면 뭐 정한다? 전용 딱 정해버려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고급 주택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라다가 있죠. 우리가 사는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다가 있죠. 저층주택 줄치시고 4층 이하 거기 줄치면 됩니다. 자 저층 4층 이하 주택의 중심으로 자 줄칩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줄치면 돼요. 자 저층 4층 이하 주택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것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어딨냐? 단독주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있죠. 모여 있는 동네가 일종 일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볼 수 있는 건 중구 쪽에 가면은 단독주택 쭉 있죠. 그런 데가 일종 일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청주택 거기 줄치고 중청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정하는데, 자, 중청이라면은 이제 20층 이하짜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빌라촌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6층, 7층짜리 있는 빌라들 있죠. 그게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그게 줄치고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이 중고층이라는 것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25층, 30층짜리 아파트 단지 있죠. 다 3종입니다. 3종. 25층이나 30층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는 주거지역으로서는 몇 종이다? 3종.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한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 말은 옆에다가 이래 쓰면 돼요.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이라 쓰시면 돼요.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다? 준주거지역. 자, 그래서 어디에 볼 수 있느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이고, 또 재래시장, 울산광역 재래시장 있죠? 그런 주변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재래시장이. 그러면 이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자,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이 제일 비쌉니다. 땅값이. 근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좀 달라요. 전용주거지역이 비싼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 고급주택이 들어가 있는 곳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거지역 중에 제일 비싼 땅이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상업지역으로 가서,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도심이나 부도심 업무 상업기능 확충을 위해서 위한 지역인데, 도심 부도심 거기 밑줄 치면 돼요. 도심 부도심에 지정하는 것이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인데, 울산광역시의 도심이 됩니까? 삼산동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앉은 자리 있죠. 그 블럭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거기가. 자,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사업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자, 일반 상업지역 가장 상업지역이 널리 지정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인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아시죠? 그 주변에 한 블록 뒤에, 그리고 이런 지역, 우리 학원에 있는 지역 있죠? 이런 데 대부분 일반 상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유통상업은 도시 안이라든지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이 위해서 필요한 지는데, 자, 이거는 주로 큰 철도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이 여기에 해당돼요. 철도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자, 태화강역 아십니까? 태화강역 앞에는 그 광장 지나고 나면은 딱 건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텔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매상들이 많죠. 도매상들 많아요. 예. 그 유통 쪽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대부분 유통상업이고, 그리고 그 울산광역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있죠. 그런도 유통상업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자,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데, 근린지역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웃지역이다 이 뜻인데, 주택가 옆에 조그만 상가지역 있죠. 그게 대부분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상가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대부분 다 무슨 상업이다? 근린상업. 자, 공업지역은, 자,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하공업이나 공업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는 전용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전용공업지역이 많은 도시가 울산광역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부지 있죠. 자, 그 다음에 SK 공장 부지 있죠. 굵직굵직한 공장은 다 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자, 북구 쪽에 가면 조그만 공단들이 있죠. 그런 게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자,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거나 하되,
주거상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준공업 지역은 이런 뜻이에요. 공업 지역에다가 주거 지역에다가 상업 지역 기능이 세 가지가 혼재된 곳이에요. 이 준공업 지역. 자, 우리 여기에 자 바다고, 자 여기에 도로가 쫙 돼 있는데, 이 동구의 이 바다 해안가 중심으로 현대 중공업이 있죠. 굉장히 큽니다. 이 전체가 전용공업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공장만 들어가지 주택이나 상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근로자들은 어디 가요? 여기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10만 명 돼요. 밑에 벤더 업체까지 다 합치면은 어디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도로 이쪽 편에 가보면은 상가도 있고 조만한 경공업 시설도 들어가 있고 여기 아파트도 들어가 있죠. 세 가지 들어가 있죠. 이게 중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용공업체 주변에 가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우리 도시 내 산이 있죠. 산 중턱 이상이 여기가 뭐다? 보전 녹지. 여기는 개발하지 말자 이 뜻이에요. 녹지 공간을 위해서. 그래서 울산광시 시내에 자 저기 호계 쪽으로 가면은 산을 쭉 뒤에 배경을 하고 있죠. 그 산중턱 이상이 다 보전 녹지예요, 저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생산 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 무슨 말이냐? 도시 내 논밭 지역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내 논밭에 개발 유보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인데, 울산광역시에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자,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다 생산 녹지예요. 그런 곳이. 그다음 자연 녹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줄칩니다. 제한적인 개발이 되는 녹지입니다. 녹지 중에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녹지가 무슨 녹지다? 자연 녹지. 그래서 우리 도시 내 산중턱 이하 여기에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구릉지 같은 데 있죠. 이런 것이 다 무슨 녹지다? 자연 녹지. 그래서 울산광역시 대표로 볼 수 있는 곳이, 자 중구 혁신도시 뒤편에 북구 쪽으로 나지막한 산 쭉 대가 있죠. 그거 다 자연 녹지입니다. 그거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개발을 못하게끔 2중 3중으로 묶어놨습니다. 그게 땅 사고 싶어도, 저도 땅 사고 싶어서 몇 번 가봤지만은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울산광역시에서 저걸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울산광역시에는 옛날부터 각종 산업단지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없는 산업이 있어요. 갈수록 첨단 산업이 필요하죠. 지금 첨단 산업을 저기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면 이야기가 그렇죠. 뭐 대공은 넣는다더라. 뭘 대공을 넣어? 거기에 대공을 넣으면 그 넓은 데는 무슨 그 전 세계에 있는 동물 거기다 다 넣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현혹대가 있는 거야 지금. 거기에 첨단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단지에 딸린 각종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여건만 되면 유치하겠다는 이야기. 그래 울산이 클 수가 있으니까. 자, 저런 데가 다 무슨 녹지다? 자연 녹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 해서 총 16개로 세분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이 중에 하나씩을 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순차적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그러면은 시험으로 들어가서 자 전용 주거지역이라 일반 주거지역 그 뜻이 있죠. 시험에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그 보면 똑 대단한 거 그거 다 외우고 앉아 있어요.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하고 끝내야 될 건데, 그 일종 전용 주거냐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그런 문제는 옛날에 10회 이전에
그런 거 묻고 요즘 그런 걸 안 묻습니다. 그냥 이런 뜻이다라고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외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관리지역으로 가서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계획관리지역은 줄칩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까지 줄치시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뜻인데, 자 여기 보시면 관리지역은 완충지라고 되어 있죠. 이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적으로 쓸 수도 있고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관리지역이 도시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면은 뭘 지정한다는 거예요? 계획관리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되면은 장차 도시적으로 편입해서 개발시키겠다 이 뜻인데, 그럼 이 관리지역에 땅을 살 때 물론 계획관리가 제일 좋겠죠. 투자 가치가. 그런데 판다 안 판다? 아 그렇죠. 안 파니까 문제인 게 이게. 예. 그래서 계획관리는 관리지역에서 제일 땅값이 비쌉니다. 50에서 100만 원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장차 도시에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시면은 자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적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거기 주시면 돼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할 때 뭘 지정한다? 생산관리. 이게 무슨 말이냐? 생산관리라는 것은 밑에 있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농림지역으로 바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럴 때 뭘 한다? 생산관리로 지정했다가 농림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예. 자 그런 것이 생산관리다 이렇게 하시고, 보전관리 보시면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적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관리에서 곤란한 지역. 자, 이 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발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데 주변의 용도적과 관계상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할 때 뭘 지정해라? 보전관리. 그럼 보전관리 지정해놨다 장차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뭐 여자임 생겨서 토지를 사러 가는데 자 주로 관리지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관리는 너무 비싸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사야 되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사는데 자 생산관리지역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농지예요. 자 보전관리지역에 가니까 산지겠죠. 또 샀다. 사니까 조금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산에 나무 좀 심자. 그렇게 해서 빼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돈 낭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어찌 돼 있느냐 하면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의 땅이나 농지나 산지를 샀는데 국가가 임의로 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 농업지정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산지는 뭐 보전산지로 임의로 지정해버립니다. 내 허락 없이 지정해보면 누구 겁니까? 국가자격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땅을 살려면 정말로 토지에 관해서 잘 알고 가서 땅을 사야 돼요. 이 함부로 샀다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토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관리제 이렇게 세 가지 농림자랑에 우리 저 거기 배웠죠. 예. 자 그러면 전국토에 어떻게 이거 용도지역 지정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광역시예요. 시,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특별시, 서울특별시가 면적이 클까요? 울산광역시가 면적이 클까요? 훨씬 더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라는 것을 붙일 때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광역시급 이상이 되려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급이 되려면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자, 10만 명 미만짜리는 뭐? 군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는 광역시입니까? 그냥 시였어요. 시였죠. 울산광역시가 각종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해서 인구가 늘면서 100만 명이 넘음으로써 광역시로 성격됐어요. 자, 앞으로 광역시로 또 성격될 곳이 창원시입니다. 120만이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사천시라 하는데 옛날에 얼마 전에는 사천군시로 성격되고. 자, 1980년대 양산은 시일까요, 군일까요? 군이었습니다. 양산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규모 공단들 조성을 많이 해서 인구가 늘어났죠. 그래서 뭐로 됐다? 시로 성격돼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붙이는 이유는 인구수에. 자, 그러면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많으니까 시가지 형성이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분포가 어떻다? 많다. 이 속에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다 세분돼서 증되겠죠. 자, 그냥 일반시는 시가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도시 지역이 분포가. 자, 군에는 더 작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나가보면 알아요. 자, 울산광역시에서 차 타고 나가면 얼마 안 간다면 요 사이 간격이 작아요. 그럼 다른 행령은 너무 가쁘죠. 시로 넘어가면 좀 길어집니다. 군은 어떻습니까? 한참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용도적 분포가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적이 돼 있으면은 이걸 애워서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적이냐? 관리적입니다. 관리적. 도시적 애워서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적이다? 관리적. 여기도 애워서 하고 있겠죠? 관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바깥의 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 행정구역 경계지역은 다 뭐가 만난다?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만나도록 그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자, 여기에 자, 이런 뜻입니다.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도시지역이 인구가 계속 들어오면 이 지역이 토지가 부족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도시지역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다 뭐 지정한다? 계획관리를 지정합니다. 이게. 그럼 장차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적 사이에 여기에 뭐 지정하느냐? 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주변의 용도적 관계상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 지정하는 것이 뭐다? 보전관리. 자, 그리고 여기는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과 도시적 사이에는 여기 무슨 관리 지정하느냐? 생산관리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을 지정해놔놓고 이 도시지역의 완충지로서 에워서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 관리지역을 벗어나야 뭘 만난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 같은 경우 도시적 분포가 크기 때문에 요 사이 간격이 얼마 안 돼요. 관리적 분포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분포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시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시와 군으로 갈수록 이 분포가 커지죠. 이렇게 용도지역을 전국에 다 지정되어 놨어요. 각 시군 단위로 전부 다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저걸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자, 이렇게 국가가 미리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산다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죠. 예. 건물 짓고 한단 말이에요. 자, 관리지역에 땅 가지고 있다. 뭐 도시적 계획관리에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 좀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으면 못 지어요. 여기 가지고 있으면 더 못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용도지역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정해놔서 여기에 맞게끔 건물을 짓도록 하는 제도가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토에다가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뭘 한다 그랬어요? 건축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죠. 농림자랑 환경보전지역은 더 건물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있죠. 자,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 행위 제한에 대해서 무슨 뜻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뭐 댁에 돌아가서 별로 복습할 것도 없습니다. 듣고 한번 읽어보면 끝. 그래서 뭐 지금부터 저 앉아가지고 뭐 몇 시간씩 공부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마음 편하게 남은 시간 뭐 한다? 놀아야지, 쉬어야지. 그리고 이해가 되고 자꾸 이제 학습 범위가 늘면서 여러분이 복습 시간이 조금씩 어떻습니까?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